수미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다니. 우리 수민이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야. 정화는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미숙이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미숙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수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곧 식이 시작되는데. 수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수민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수민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철썩? 소리가 대기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장 아줌마 딸 주제, 우리 집 대문을 넘보냐? 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수미는 충격에 빠져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고 다른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화는 딸이 맞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정화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다짐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끝내지 않으리라. 내 아이를 울린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정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부터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하루를 준비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자리를 잡는 사람이 바로 이정화입니다. 5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정화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에 나와 커다란 김밥통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온 이 일상이 이제는 몸에 배어 있었죠. 김 한 장을 펼치고 따뜻한 밥을 고르게 펴바르고 아삭한 단무지와 달콤한 우엉, 노란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올린 뒤 꾹꾹 눌러가며 김밥을 마는 모습은 그야말로 30년 경력의 장인 솜씨입니다.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분량을 올리고 힘 조절도 완벽했죠. 정화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순자 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정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맛있는 김밥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순자 언니도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이런 대화가 정화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가족 같은 사이였거든요. 정화의 김밥집 앞으로는 벌써부터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회사 출근길에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려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아이들 도시락을 사러 온 동네 주부들, 그리고 든든한 한 끼를 찾아온 인근 공사장 아저씨들까지 정화는 모든 손님의 얼굴과 취향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매운 것을 못 먹는지, 누가 단무지를 빼고 싶어 하는지, 누가 김밥을 두껍게 썰어달라고 하는지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죠. 사장님, 참치김밥 2줄하고 야채김밥 1줄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참치 많이 넣어서 말아드릴까요?
정화의 손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김밥을 한 입 크기로 정확히 자르는 소리, 비닐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손님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소리가 작은 가게를 따뜻하게 가득 채웠죠. 사장님, 김밥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하면 정화는 늘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정화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30살의 이수민,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강남의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딸이죠. 정화가 이렇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도 결국은 수민 때문입니다. 딸만큼은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죠. 수민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수민이 어렸을 때부터 정화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에 김밥 냄새를 묻히고 살아도 우리 수민 인생만큼은 반짝이길. 딸이 김밥집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주눅 들거나 상처받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었죠. 그래서 수민의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고 과외비며 학원비며 영어 학원비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정화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다녀도 수민만큼은 늘 깔끔하고 예쁜 옷을 입혔죠. 어렸을 때 수민이 엄마,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처럼 회사에 안 다녀요? 라고 물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정화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엄마가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야.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니까라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근처 사무실과 상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 김밥을 주문했고 정화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며 주문을 빠짐없이 받아냅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여유 있으세요? 정화를 10년째 알고 지내는 단골 손님이 물었죠. 아이고, 그런 날이 어디 있겠어요. 바쁜 게 좋은 거죠.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하죠. 정화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면 정화는 다음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김밥 재료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들은 시장 안다른 가게에서 사오죠. 정화야, 내일 쓸 계란 몇 판 필요해? 10판 정도 주세요. 시장 사람들과는 이런 식으로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때로는 재료가 부족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가게를 봐주기도 했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수민이 어렸을 때는 방학이면 이 가게에 와서 엄마 일을 도와주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자신만의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수미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며 지금의 괜찮은 직장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화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딸이 어디선가 김밥집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죠. 특히 수민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그런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자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하루 종일 북적이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상인들은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합니다. 정화도 남은 김밥을 정리하고 가게를 깨끗이 치우며 내일을 준비했죠. 김밥 재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쓸 김을 미리 준비해 두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정화에게는 소중하고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정화는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봅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은 하루였죠. 이렇게 모은 돈으로 수민의 결혼 자금도 마련해 두고 싶었습니다. 딸이 부족함 없이 시집갈 수 있도록 말이죠. 정화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딸 수민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저녁 제대로 챙겨 먹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아라. 항상 짧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죠. 잠시 후 수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몸 조심하시고 주말에 시간 되면 들를게요. 정화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상이지만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정화에게는 수민이 전부였습니다. 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거든요. 수민은 직장에서 만난 박준호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32살로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하는 유능한 직장인이었죠. 키가 크고 온화한 성격에 예의도 바른 남자였습니다. 수민이 준호를 처음 만난 것은 회사 간 협업 프로젝트 때였어요. 준호의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수민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준호 역시 수민의 섬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가 끝난 후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준호는 수민에게 늘 다정했고 수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민아,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고? 이런 작은 관심들이 수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수민은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준호는 수민이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서 선물해주곤 했고 수민은 준호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교제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상견례를 제안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수민이 부모님도 뵙고 싶고. 수민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김밥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준호에게는 이미 말했지만 준호의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수민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수민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뭘 걱정해? 준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수민은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집안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호는 중견기업 임원을 지냈고 현재는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계셨어요. 어머니인 최미숙은 전형적인 상류층 부인이었죠. 미숙은 늘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며 부인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집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엄마, 준호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요? 수민이 정화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괜찮을 거야. 우리 수민이가 그렇게 좋은 아이인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딸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정화는 수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준비했고 말투와 예의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민이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격려하며 상견례를 준비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준호가 예약한 곳이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정화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이었죠. 수민도 엄마를 위해 예쁜 옷을 골라드렸어요.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준호와 그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박성호는 점잖은 인상의 분이었고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최미숙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팔찌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품격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이 어머니시죠? 반갑습니다.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화도 공손히 인사를 받았죠. 네, 반갑습니다. 평소 준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분이라고 수민이가 항상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무난했습니다. 준호가 중간에서 대화를 잘 이끌어갔고 수민도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돋궜어요. 수민이가 정말 예쁘네요.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준호가 수민이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화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민의 직장 이야기, 준호의 회사 이야기, 그리고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수민이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려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님께서 잘 키우셔서 그런 거죠.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자 미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민이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정화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민이가 어려서부터 계속 해온 일이에요. 미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입꼬리가 굳어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미숙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수민이가 가끔 사다 주는데 동네에서 유명하시거든요.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시장에서 김밥을 판다고요? 미숙이 다시 확인하듯 물었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어요. 수민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두 그 일로 벌어서 키웠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미숙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이 어디 장사꾼 집안이랑 사돈을 맺나요? 미숙의 말이 식당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준호는 당황해서 어머니 하고 외쳤습니다. 정화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 하나 키워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체면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감히.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예요. 앞으로 임원까지도 될 수 있는 인재라고요. 그런데 시장 아줌마 딸하고 결혼한다고요? 미숙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정화는 체면상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이후 며칠이 흘렀지만 정화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장에서 김밥을 만들면서도 계속 그날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최미숙의 차가운 시선과 모멸적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사꾼 집안이랑 사돈을 맺을 수 없다는 말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죠. 하지만 정화는 딸 앞에서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수민이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민은 그 이후로 많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도 전처럼 자주 갖지 못했고 집에 와서도 한숨만 쉬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된다며 자주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준호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준호도 좋은 사람이고 너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한편 준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성격도 착하고 예의 바르잖아요.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 상인하고 사돈이 되겠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미숙은 남편 성호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장래를 생각해봐요. 나중에 회사에서 승진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요. 성호는 아내보다는 유연한 편이었지만 역시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중요할까?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인데. 중요하고 말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죠. 미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모임에서 우리 준호가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골치라며 하소연했어요. 시장에서 김밥 파는 집 딸이래요. 정말 기가 막히죠? 다른 부인들도 어머나 그럼 안 되지라며 미숙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미숙의 확신을 더욱 굳혔죠. 결국 준호와 수민의 만남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의 반대에 고민이 깊어졌고 수민은 준호의 마음이 변할까봐 불안해했어요.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준호의 말에는 확신이 부족했고 수민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그러던 중 준호의 부모님이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두 사람의 의지를 꺾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숙은 준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준호야, 어머니가 좋은 집 딸 하나 알아봤어. 아버지 회사 임원이고 딸도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아이야. 성우는 회사 동료들에게 준호의 결혼 상대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 상대 고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나? 두 사람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수민과 만날 때마다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수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수미는 위로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수미는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민아, 우리 그냥 결혼하자. 부모님은 나중에 마음을 바꾸실 거야. 손잡으면 달라지실 거 아냐? 준호가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도 우리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화는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앞으로 수민이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준호가 좋은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정화는 결혼 준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딸의 결혼식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예쁜 곳이었습니다. 정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분홍색 한복도 맞춰 입었습니다. 수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죠. 웨딩홀에는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준호 쪽 하객들은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고 수민 쪽은 시장 상인들과 회사 동료들이 줄을 이뤘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수민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엄마를 닮아서 그래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수민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다니. 우리 수민이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야. 정화는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미숙이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미숙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수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곧 식이 시작되는데. 수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수민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수민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철썩? 소리가 대기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장 아줌마 딸 주제에 우리 집 대문을 넘보냐? 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수미는 충격에 빠져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고 다른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화는 딸이 맞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정화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다짐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끝내지 않으리라. 내 아이를 울린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정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준호가 뒤늦게 신부 대기실 상황을 알고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수미는 부은 눈과 빨간 뺨을 화장으로 가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행복한 시작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죠. 정화는 딸의 결혼식 내내 미숙을 지켜봤습니다. 식장에서 미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어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우리 며느리 예쁘죠? 라고 말하는 모습이 정화에게는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역겨웠거든요. 정화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결혼 후 수민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준호 부모님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미숙은 거의 매일 찾아와서 간섭했어요. 수민아, 집 청소는 제대로 했니? 우리 준호 밥은 잘 차려주고? 네, 어머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민은 항상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미숙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수민이 요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방법,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까지 지적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리하면 안 돼. 우리 집 방식이 있다고. 수민아, 그런 옷은 우리 며느리답지 않아. 좀 더 점잖게 입어야지. 수민은 매번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뭔 소리야? 결혼했으면 당연히 우리 집 방식에 맞춰야지. 하지만 점점 준호도 지쳐갔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서까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한편 정화는 딸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자주 걸었습니다. 수민아, 잘 지내고 있니? 시댁에서 잘해주시지?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수민은 엄마가 걱정할까봐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화는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정화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딸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개입할 수도 없었어요. 결혼한 딸에게 친정 어머니가 나서면 오히려 딸만 더 힘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중 정화는 우연히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모임에서 김 사장이 말한 거였어요. 요즘 박가식품이라고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더라. 박가식품? 어디 회사야? 글쎄, 강남 쪽 큰 회사라던데. 김밥이랑 도시락 체인점을 전국에 만든다나 봐. 정화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수민의 시댁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로 최미숙의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박가식품은 성호의 형이 운영하는 중견식품회사였고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발표한 상태였어요. 김밥 프랜차이즈라. 정화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신을 김밥집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정작 김밥 사업을 한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정화는 그들의 사업 계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가식품의 프랜차이즈 계획은 꽤 야심찼어요. 전국에 100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김밥이 뭔지, 장사의 본질이 뭔지 그들이 알기나 할까? 30년 동안 김밥 하나로 딸을 키워온 정화에게는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정성과 노하우,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가식품 같은 대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화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박가식품의 프랜차이즈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다는 광고를 발견했어요.
정화는 참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딸을 무시한 그들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수민이 친정에 잠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의 모습에 정화는 깜짝 놀랐어요. 수민이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수민아, 많이 빠졌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니? 네, 엄마.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수민은 웃으려고 애썼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시댁에서 잘해주시니?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잘해주세요. 그런데 수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적응하는 게 쉽지 않네요. 수민은 끝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화는 딸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정화는 딸을 보내고 나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요. 수민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결혼식 때 자신의 딸 뺨을 때린 최미숙이 과연 며느리를 잘 대할 리가 없었죠. 박가식품 설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설명회장에 갔어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뒤쪽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박가식품 임원들이 나와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밥은 이제 단순한 분식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간편한 웰빙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박가식품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차별화된 김밥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정화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김밥의 진짜 맛은 특별한 레시피가 아니라 정성에서 나오는 건데 말이에요. 설명회가 끝난 후 정화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김밥 사업을 한다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30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으니까요. 정화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박가식품의 프랜차이즈 확장 발표가 있던 날, 정화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이 김밥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면 자신도 그보다 더 큰 사업을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말이죠. 정화는 먼저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위해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어요. 또한 시장 상인들과의 오랜 네트워크도 큰 자산이었습니다. 정화야, 요즘 뭔가 계획이 있어 보이는데? 옆 가게 순자 언니가 물었어요. 조금 큰 일을 벌여볼 생각이에요. 정화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시장 상인의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김밥으로 말이에요. 상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정화야, 우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그런 큰 사업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노하우가 있잖아요. 손님들이 왜 우리 김밥을 찾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화의 말에 상인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만드는 김밥이 어디 가서도 못 먹는 맛이긴 하지.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정화는 이미 준비된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성공하면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정화는 인터넷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놓은 적이 없었던 수민 덕분에 집에 컴퓨터도 있었고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도 알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프랜차이즈 관련 자료들을 읽어가며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상표 등록이었습니다. 참맛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어요. 박가식품보다 며칠 앞서서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표준화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세세한 매뉴얼을 작성했어요. 몇 달 후 정화는 첫 번째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참맛김밥 1호점을 만든 거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정화야, 우리가 뭐든지 도와줄게. 고마워요. 이 일이 잘 되면 우리 모두 잘 사는 길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가맹점은 생각보다 빨리 성공했습니다. 정화의 김밥 맛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여기 김밥이 시장에서 파는 그 김밥이야? 맞아. 정말 맛있다더라.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화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맹점을 차례로 열었어요. 각 점포마다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상인들을 점장으로 세웠습니다. 순자 언니, 2호점 맡아주실래요? 정화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언니만큼 김밥 잘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한편 수민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준호도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예전만큼 수민을 챙기지 못했어요. 수민아, 넌 왜 아이가 생기지 않니? 결혼한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미숙의 재촉에 수민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수민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수민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어요. 정화는 딸의 마음을 알아차렸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가식품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이었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김 사장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정화야, 박가식품이 큰일 났다더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나 봐. 정화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박가식품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어요. 가맹점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고 일부 점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음식 맛이 일정하지 않아요. 본사 지원이 부족해요.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 정화의 참맛김밥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10개의 가맹점을 넘어서고 있었고 가맹 희망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화는 직접 각 점포를 돌아다니며 맛을 체크하고 점장들과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점포가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었죠. 정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신 거예요? 가맹점주들이 정화를 존경스럽게 바라봤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정화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몇 달 더 지나자 언론에서도 참맛김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아줌마가 일으킨 프랜차이즈 신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정화는 그 기사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박가식품을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딸 수민을 계속 걱정했습니다. 가끔 통화할 때마다 수민의 목소리가 더욱 기운 없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수민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정화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가식품을 직접 상대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딸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정화는 참맛김밥의 규모를 더욱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사장님, 저희와 함께 사업을 확장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투자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정으로 음식 사업을 이해하고 정화의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참맛김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정화와 박가식품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다윗과 골리앗 시장 김밥집 vs 대기업, 승자는 이런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화는 그런 기사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박가식품의 프랜차이즈 확장 발표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경제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가식품 신규 프랜차이즈 인수전에서 밀려. 부제목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경쟁자로 급부상한 참맛김밥, 업계판도 뒤흔들어. 이 기사는 곧바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수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참맛김밥의 창업자가 다름 아닌 이정화 대표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수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참맛김밥이 엄마 회사였다고? 믿기지 않았지만 신문에 실린 사진은 분명히 엄마였어요. 기사에 따르면 참맛김밥은 이미 전국에 2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가식품의 프랜차이즈는 절반 이상이 폐점하거나 다른 브랜드로 전환한 상태였어요. 참맛김밥의 성공 비결은 창업자의 30년 경험과 진정성 있는 맛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수미는 급히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수민아. 무슨 신문? 정화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참맛김밥 말이에요. 엄마가 대표라고 나와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대학 간 뒤로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키운 거야.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젠가 너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 김밥집 아줌마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로 말이야. 수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알면 됐지. 우리 수민이도 이제 사장 딸이네. 정화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박가식품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우와 미숙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성우가 신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참맛김밥이라는 회사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임원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대기업의 오만함에 빠져 작은 경쟁자들을 무시해왔거든요. 미숙은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정화라는 이름이 낯익었거든요. 설마 우리 며느리 어머니? 미숙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찬맛김밥 홈페이지에 올라온 창업자 인터뷰 사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수민의 어머니였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미숙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찬맛김밥 대표가 우리 며느리 어머니예요. 성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김밥집 아줌마가? 정말이에요. 사진도 똑같고 이름도 이정아라고 나와 있어요. 성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장 아줌마가 이렇게 큰 사업을 일궈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준호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하루 종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준호야, 내 장모님이 대단한 분이시네. 몰랐어? 찬맛김밥 창업자가 내 장모님이라면서? 동료들의 말에 준호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장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준호는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수민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뭘? 장모님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아시잖아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박가식품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언론은 대기업의 오만함이 부른 참패라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반면 찬맛김밥에 대한 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투자 제안이 줄을 이었고 가맹 문의가 폭주했어요. 정화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통쾌한 기분도 있었지만 딸이 곤란해질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수민이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수민아, 혹시 시댁에서 뭐라고 하는 거 없지? 아직은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다들 놀라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박가식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수민이 그 사이에서 힘들어할 것도 뻔했어요. 그래도 정화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끝까지 가봐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정화에게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찬맛김밥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이 제안이 성사되면 찬맛김밥은 더욱 큰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정화는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이렇게 되면 박가식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 수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야. 중도에 멈출 수는 없어. 정화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곧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업계에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찬맛김밥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전국 진출 시장 김밥집에서 전국 브랜드로 신데렐라 스토리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박가식품은 이제 정말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임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어요. 성우는 비상경 영체제를 선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맛김밥의 성장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정화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박가식품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성우는 연일 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한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참맛김밥의 성공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참맛김밥 월 매출 100억 돌파 이정화 대표, 올해의 여성기업 인상 수상,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미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동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준호 장모님이 우리 회사 경쟁사 사장이래? 그럼 준호는 첩자 아닌가? 이런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실적이 나빠지면서 구조조정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호는 수민에게 절규했습니다. 수민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어요. 장모님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는데 어머니는 왜 진작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을까? 수민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시댁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것은 걱정이었어요. 준호 씨,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수미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화는 딸의 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수민과 통화할 때마다 딸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정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참맛김밥은 이제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되어 있었고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회사가 되었습니다. 박가식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고 가맹점주들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본사가 약속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론도 연일 박가식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성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정화에게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임원을 통해 참맛김밥 본사에 연락을 취한 것이었어요. 이정화 대표님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중요한 사업 제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지만 딸 수민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생각에 정화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중립적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미팅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알려졌고 업계 라이벌 CEO들의 극적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팅 당일 정화는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성우와 미숙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정화가 위축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성우와 미숙이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정화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네, 정화님. 아니, 이정화 대표님. 성우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예전처럼 반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격식을 차리자니 어색했거든요. 미숙은 정화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김밥집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어요. 정화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화는 미숙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정화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성우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화 대표님, 우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부디 인수를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화는 예상했던 제안이었지만 조금 놀란 듯 했어요. 인수요? 네, 우리 박가식품을 참맛김밥에서 인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박가식품의 유통망과 기술력을 흡수할 수 있다면 참맛김밥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복잡했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구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건이 있습니다.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보겠습니다.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 딸의 뺨을 때렸을 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회사를 삼키기로 결심했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앞길만은 막지 않겠습니다. 미숙은 정화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요?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할 건 우리 회사가 아니라 딸의 마음이겠죠.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인수 협상은 정화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가식품의 기업 가치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정화는 헐값에 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시장 아줌마의 완벽한 복수라며 떠들어댔습니다. 인수계약이 성사된 후 정화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마음을 이해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수민의 목소리에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끝났어.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정화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노와 원한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수천 명의 직원들과 수만 명의 가맹점주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박가식품 인수가 완료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맛김밥은 이제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어요. 전국에 2,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고 직원만 5,000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화는 이제 진짜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나와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이제 사장님이 됐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김밥을 만들고 있어? 옆 가게 순자 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이게 내 본업이잖아. 아무리 커도 기본을 잊으면 안 되지. 정화는 김밥을 만들면서 답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의 뿌리를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참맛김밥 본사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왜 매일 시장에 나가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정화만의 경영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장을 떠나면 진짜 맛을 잃는다는 것이 정화의 신념이었습니다. 수민과 준호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박가식품이 인수된 후 참맛김밥으로 이직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화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준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참맛김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정화의 경영 방식을 가까이서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화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했어요. 가맹점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행복해야 사업도 잘 되는 법이지. 미숙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화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정화는 굳이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수민을 통해 미숙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수민이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시장 가게에서 함께 김밥을 만들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내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거야. 정화는 딸과 함께 김밥을 만들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화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화가 났지. 내 딸을 때리다니. 하지만 복수하려고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야. 너를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정화의 말에 수민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와 수민은 이제 작은 가맹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참맛김밥 직영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준호는 직접 김밥을 만들며 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제야 진짜 일을 하는 기분이야. 가게 운영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수민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정화는 외손자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정말 기쁘다. 엄마,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 김밥 맛을 알려주세요. 수민의 말에 정화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화는 이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맛김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후계자도 길러야 했어요. 수민과 준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야 해. 김밥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어느 날 정화는 참맛김밥 본사에서 전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원들은 다양한 답변을 했어요. 정성, 품질, 서비스 등등.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시장에서 김밥을 만들면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는 거요. 우리가 만드는 김밥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해요. 그래야 손님들이 행복해하고 우리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정화의 말에 직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참맛김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파는 것이었어요. 몇 달 후 수민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화는 외손자를 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맛있는 김밥 많이 만들어줄게. 아기를 안고 있는 정화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숙도 병원에 찾아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화님, 축하드려요. 정말 예쁜 손자를 보셨네요. 고마워요. 정화는 간단히 답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도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정화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손자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이 아이를 위해 좋은 어른이 되어야죠. 정화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나와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참맛김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정화는 급작스러운 확장보다는 착실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정화의 경영 철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장 입구에서 정화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준호는 진짜 김밥의 맛을 알게 되었고, 수미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손자는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밥을 먹으며 자랄 것입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내 아이가 당당히 고개 들고 살아가는 세상. 그게 내가 만든 최고의 김밥이지. 정화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여정이 결국 모든 사람의 행복으로 끝났어요. 그것이 정화가 원했던 진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